월간조선 정혜영 기자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 기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개발연대 거인인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타계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분은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 등과 함께 우리나라 1970년대에서 80년대 경제 부흥을 이끌었던 주인공이었습니다. 구자경 명예회장이 지난 12월 13일 국내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이로써 국내 재계 1세대는 막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취재했죠. 우리 월간조선의 정재통 경제기자 우리 정혜영 기자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에 대해서 잘 아시는데 잠시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그 구자경 명예회장은 1925년생, 그러니까 네. 우리 나이로 이제 올해 94입니다. 네. 그 LG그룹의 창업주이죠. 구인회 창업회장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이제 경남 진양군이라는 곳에 태어났는데요. 네. 이분은 원래 회사 이제 경영을 하셨던 분이 아니고 네. 교사 생활을 하셨습니다. 네. 그 진주 사범대학교 강습과를 수료하셨고요. 네. 이제 우리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이제 20살 때 이제 고향인 그 지수보통학교에 교사로 부임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 보통학교라는데, 지수보통학교라는 데는 그 이제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 또 이제 구자경 명예회장의 또 선친인 구인회 창업주께서, LG그룹 창업주께서 나오신 그런 학교입니다. 네. 이게 보통의 재벌 2세들은 이제 부친이 어느 정도 회사를 일군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갑자기 딱 참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구인회 창업주께서는 보니까 회사를 만든 지 3년밖에 안 됐을 때 이제 입사를 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세 경영이라고 보기 전에 그 아버지와 함께 회사를 같이 이끌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는 편이 훨씬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인회 이제 LG그룹 창업회장께서 네. 이제 맨 처음 회사를 설립한 게 1947년. 네. 이제 그 화장품 럭키크림을 만드는 라키 화학공업사, 네. 오늘날의 LG 화학입니다. 네. 이 회사를 설립해서 이제 처음에 LG그룹의 기틀을 잡으셨고요. 네. 그 구자경 명예회장은 당시에 교사 생활을 하셨는데 네. 그냥 3년 만에 지금 최 기자 얘기대로 교사 생활을 접고 네. 부친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구자경 명예회장은 그 2세대 경영인이라기보다는 네. 재계에서 1.5세대 경영인으로 불려져 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개발연대의 부흥을 이끌었던 가장 주역들이었죠. 네. 이병철, 정주영, 뭐 이런 그런 창업주, 타 그룹의 창업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네. 셈입니다. 보니까 이제 구 명예회장께서 그 선친이 타계한 뒤로 회장직에 올라서 네. 뭐 70년부터 1975년까지 25년 동안 이제 회장짓을 맡았는데 그때 당시는 네. 지금 유명한 LG그룹이 아니라 네. 뭐 저는 좀 이제 이름을 많이 들어봤는데 네. 럭키금성 네, 그룹이라고 맞습니다. 불렸죠. 예. 원래 LG그룹은 그 이제 1995년도에 사명을 바꾸기 전에 럭키 금성 그룹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자경 명예회장께서 이끌던 시절에는 이제 럭키 금성 그룹의 회장이셨던 거죠. 네. 근데 이 경영 실적이 네. 참 요즘과 같은 불경기 보면 참 놀랐습니다. 네. 일단 이제 구자경 명예회장은 1970년부터 1995년까지 네. 25년 동안 이제 회장직을 맡으셨는데요. 그 당시 이제 연 매출이 1970년 연간 260억 원에서 1995년에 30조 원. 와, 이거 엄청나게 이제 늘었네요. 증가를 했네요. 50배가 늘었습니다. 임직원 숫자도 2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늘었고요. 네. 지금 오늘날 LG그룹의 가장 주력사인 LG전자, 네. LG화학 등의 모든 핵심 계열사의 토대가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제 구자경 명예회장 때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구자경 명예회장은 사실 제일 관심이 컸던 것이 있는데 그 과학, 그 기술과 사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과학. 네. 뭐 요즘은 뭐 R&D 투자에다 뭐다 이제 네. 과학에 관련한 뭐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1970년대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해서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제 과학이나 이제 기술 얘기를 이제 먼저 하셨다는 네, 거는 네. 참 이렇게 선견지명이 굉장히 네. 이셨던 분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구자경 명예회장의 모토가 국민 생활을 윤택하게 할 제품을 우리의 손으로 만들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손으로 만들려면 네.
기술이 있어야 할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기술을 하려면 기술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 과학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기술의 원천 소스를 좀 알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구자경 명예회장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네. 기업 연구소 어, 럭키 중앙 연구소를 1979년에 만들게 됩니다.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기업들이 뭐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거 이런 거 이외에 연구소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여기가 시작이고요. 그 이후에 금성 정밀, 금성 전기 등 여러 가지 7개 회사가 입주한 안양 연구단지를 조성하는 등 네. 회사 회장으로 재임하시는 기간 동안에만 70여 개의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최 기자 지금 핸드폰 쓰시지만 네. 사실 보면은 요즘 제품들은 굉장히 좀 가혹할 만한 수준의 많은 테스트를 그렇죠. 출시 전에 해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 테스트를 맨 처음에 고안해낸 분이 바로 구자경 명예회장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제품 시험 연구실을 소를 만들었는데요. 네. 거기서는 가옥 환경 시험실, 또 한냉 온냉 실험실, 네. 그 다음에 실용 테스트실 등 국제적 수준의 실험실을 16개나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 기자님도 뭐 자주 가시겠지만 이제 동남아 같은 데나 네. 이제 유럽이죠. 선진국을 가도 이제 TV를 보면 이제 LG TV가 이제 많은데 네. 이런 어마어마한 제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게 우리 구 명예회장께서 이렇게 1979년에 럭키 중앙 연구소 같은 네. 이런 소위 말하는 그 연구소, 그러니까 연구를 잘할 수 있는 데를 벌써 30년 전부터 만들어서 네. 그렇게 이끌어온 거군요. 예, 예, 예. 요즘은 글로벌 스탠다드니 뭐니 해서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 수준을 맞추는 것을 네. 굉장히 당연시하는 분위기지만 그 시간을 돌려서 1979년으로 그러니까요. 가보면 우리가 한참 그때까지만 해도 개발 도상국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굉장히 우리 그때 상황에서 국제적인 수준의 실험실을 갖는다는 것은 네. 굉장한 파격이었습니다. 와, 이런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제 일본의 소니나 네. 이런 데를 이제 앞지를 수 있는 네, 네. 그런 이제 토대가 된 것 같은데 이제 보면 아까 전에 우리 말씀해 주셨지만 구 명예 회장님은 과학과 사람에 관심이 크셨다고 했는데 과학은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 네. 이제 사람에도 관심이 크셨다. 네. 예. 여러 그 회장들께서 재벌 회장이 네. 뭐 사람에 관심 많다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네, 그렇죠, 인재 그렇죠. 확보 이런 얘기들 아, 많이 하시는데 네. 그런데 구자경 명예회장께서는 그 지금 오늘날 LG그룹의 그 인재 양성소인 네. LG 인화원을 직접 본인이 만드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룹의 영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핵심 인재가 필요한데 네. 그 핵심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런 곳을 가져야 한다라고 네. 했고요. 그에 앞서 구자경 명예회장은 평소 사람에 갖고 있는 생각이 네. 인재는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네. 스스로 성장하고 네. 변신하고 또 육성되는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사람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니 그렇죠. 육성을 해야 하고 기르기 위해서는 굉장히 체계적인 기관이 필요하겠죠. 그 기관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재가 우리 세상을 바꿀 수 있는데 그 이 인재들도 이제 좀 가꾸고 교육을 시켜서 더 나아갈 수 있는 더 엘리트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 굉장히 이분이 정말 아까 44살에 이렇게 타계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야 94살. 네. 굉장히 장수하셨죠. 네. 그런데 정말 생각이 젊어서 이제 뭐 장수 요즘엔 장수의 의미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장수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구자경 명예회장께서 1995년 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났을 때 정말 파격적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재계에서 깜짝 놀랄 만큼 파격적이었다고 하는데 그게 뭐 어떻게 물러나신 겁니까? 최 기자 말이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보통 재벌 회장의 회장 승계라는 것은 네. 보통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네. 번째는 선친이 돌아가셨을 경우 그렇죠, 그렇죠. 회장 승계를 합니다. 네. 이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경우에는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1987년도에 타계하시면서 그렇죠. 회장직을 물려받았죠. 네. 또 그렇지 않을 경우 이제 회장께서 회장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중병인 상황에서는 네. 이제 가족회의라는 보통 협의를 거쳐서 네. 여러 가지 이제 회장직에 대해서 논의들을 합니다. 그런데 구자경 명예회장이 1995년도에 회장직을 그만두셨을 때는 네. 전혀 상황이 달랐어요. 일단 한 70 정도의 나이로 은퇴할 네. 나이가 아니었고요. 건강상의 이유도 전혀 없었습니다. 네. 오죽하면은 국내 최초로 대기업에서 무고 아무 뭐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무고 승교로 기록될 정도였어요. 그리고 더 의미 있을 만한 사실은 네. 굉장히 그때 떠나시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퇴임에 앞서서 혁신을 성공시킬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노력은 네. 이미 충실히 했다. 그것으로 나의 소임은 끝났다. 네. 이제부터는 젊은 세대가 그룹을 맡아서 이끌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네. 구 명예회장의 퇴임과 동시에 네. 창업 세대의 원로 회장단들이 전부 다 네. 같이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싹 이제 물러나 준 거죠. 젊은 사람들한테 네, 그렇죠.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네. 뭐 요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이 우리 구 명예회장님이 하신 일을 우리 정치권에서도 좀 이렇게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사실 젊다고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물러날 때를 아는 분들이 제일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제 LG그룹 구씨 일가는 장자 승계 원칙 요거를 아주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예. 뭐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는 것일 수 있지만 네. 이거는 그 구씨 집안만의 가풍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대신에 그만큼 굉장히 그 철저한 그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 명예회장 같은 경우는 회장으로 취임한 뒤에 외부 업무가 있어서 보통 한 10분 정도 남으면 우리 현지 퇴근이라는 그렇죠. 현지 퇴근을 하죠. 예. 그런데 꼭 시간이 남으면 회사로 돌아온 뒤에 퇴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서 회장직에 계시는 내내 그 약속을 지켰고요. 또 상대방과 약속이 있으면 몸이 굉장히 힘들거나 좀 불편할 때에도 단 한 번도 일정을 취소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나갈 정도로 신뢰를 중시했다고 합니다. 뭐 요거는 우리 정 기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뭐 LG그룹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럭키금성이 하나로 됐다가 나중에 이제 LG랑 GS로 분리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선친들이 이렇게 약속을 했던 거를 이제 그대로 지켜서 아주 그 이슈가 됐었는데 화제가 됐었는데 여기 집안은 신뢰를 아주 중요시하는 모양이네요. 이 집은 여태까지 그 재계에서 아무리 사이가 좋다 그래도 형제지간 또 부자지간 아니면 숙질간 이런 식으로 다툼이 없었던 곳을 찾기가 거의 어려운데요. 그렇죠. 그런데 LG그룹 같은 경우는 그런 다툼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큰 그룹을 분리하는 과정에서도 LG와 GS그룹으로 분리될 때 전혀 잡음 없이 그리고 오늘 이때까지도 그 굉장히 평화롭게 유지되고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상생관계입니다. 우리 구자경 명예회장께서는 우리 월간조선인이랑도 인연이 깊습니다. 2003년도죠. 당시 대표였던 조갑재 대표가 은퇴한 구자경 명예회장의 충남 모초로 이제 불쑥 찾아가서 이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인터뷰 기사 2003년도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저희 지금 월간조선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재벌 회장들 정도의 인터뷰를 잡으려면은 누가 갑자기 문 열고 이렇게 똑똑 두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당시 조갑재 대표께서 그냥 퇴임하신 구자경 명예회장을 찾아뵙고자 그냥 참자 갔는데 우선 첫 번째는 문 앞에 수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경비원들 같은 분이 없었던 그래서 그냥 들어갈 수 있었고 이렇게 왔다고 설명을 하니까 구자경 명예회장이 또 친히 문전박대를 전혀 하지 않으시고 들어오라 그래서 또 장시간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그때 당시 조갑재 대표가 물어보셨죠. 아니 이렇게 불쑥불쑥 저도 들어왔지만 왜 문을 지키는 경비원들이 없습니까? 제가 경비원을 줄만할 돈이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버섯 연구하는 거랑 청국장 파는 건데 아직 경비원에게 줄 봉급을 줄 만큼 제가 돈이 충분치 않아서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라고 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이어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는 굉장히 장시간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인터뷰에서는 그동안 25년 동안 재벌그룹, 그러니까 LG그룹의 회장으로 살았던 그런 것과 당시 또 이제 군부 시대를 같이 지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신군부들과의 이렇게, 왜냐면 나중에 구자경 명예회장이 전경련 회장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권하고 이제 좀 인연이 닿을 수밖에 없거든요. 당시 느끼셨던 소회, 그리고 뭐 가족에 관한 것들, 그리고 뭐 그룹 경영 이외에 다양한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정혜연 기자가 설명해준 구자경 명예회장 인터뷰는 조갑재 대표가 쓰신 지금 그 검색창에 월간조선을 치셔서 들어가면
그 사이트에 잘 올려져 있으니까 이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제 정혜영 기자가 취재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제 구자경 명예회장은 재벌 회장의 카리스마와 소탈함을 모두 갖춘 분이 아니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월간조선과 구자경 명예회장의 2003년 인터뷰 전문 아까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요. 개발연대 거인의 발자취와 그 시대 기업인들의 사업 보국에 대한 사명감을 되새기고 싶은 독자들은 꼭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